자, 고2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투스에서 국어 영역 가르치는 신영교 선생님입니다. 저 누군지 알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커리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부터 완전 수능이 전면적으로 다 변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필 우리 때부터 바뀌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부터는 여러분 선배들하고 완전히 수능시험 체계 자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국어 영역도 수능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 몰라? 그런 거 아직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알아야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모른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볼 수능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시험인데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교육과정 자체가 바뀝니다.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선생님이 수능 볼 때가 7차 교육과정인가 8차 교육과정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한 5년, 6년에 한 번씩 변하는 건데 하필 여러분 때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의 틀이 다른 거야, 이건. 기존 수능은 2009학년도 개정교육과정, 물론 여러분들 한 학년 위의 선배들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이긴 한데 수능시험의 체계 자체가 바뀌진 않았었지. 근데 여러분들은 수능시험의 체계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교과 체계 자체가 기존의 수능시험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15, 15, 15, 토탈 45문제 이거였다면 여러분들이 볼 수능은 이렇게 되죠?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 선생님, 이 어디 갔나요? 애들이 문법 싫어하니까 뺐군요. 미쳤니? 수능 국어에서 문법이 빠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디 들어갔느냐? 여기 들어갔죠, 여기. 언어와 매체. 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죠? 선생님, 교과 체계가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시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1년 2 선배들하고 시험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능 시험 범위 자체가 달라. 어떻게 바뀌느냐? 기존 수능은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능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별되죠. 그래서 일단 공통 과목이 문학하고 독서. 지금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서 75%를 출제한다. 라고 일단 평가원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무슨 탐구 영역 선택하듯이 국어도 선택 과목이 생긴 거예요.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죠. 언어 앤 매체. 거의 언어 중심일 텐데 선생님, 언어가 뭡니까? 문법이에요. 선생님, 매체는 뭐예요? 매체라고 하는 거는 매체 언어, SNS 언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25%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화법과 작문을 할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언어와 매체가 더 좋더라고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선배들이 공부하던 방식 그대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능국어가 이렇게 바뀌는데 요즘에 국어가 중요하다.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피부로 와닿지가 않지. 선생님이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주요 대학이 이런 거겠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막 이런 데 가고 싶죠. 일단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반영 비율 좀 보세요.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수학 반영 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아.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점수가 여러분들 대학 레벨을 결정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국어 반영 비율이 높아요. 물론 수학 반영 비율도 높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이 투톱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저는 이과인데요. 이과는 수학, 과학 중심 아닙니까? 보세요, 한번. 반영 비율을 쭉 보시면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국어 반영 비율이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이과야. 의대를 지망하고 싶었어. 수학도 하나 틀리고 과탐 막 다 맞아버리고 그런데 국어가 2등급이 떴다. 의대 못 갑니다. 국어 때문에
목표 대학을 못 가게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도 나는 수학과학을 먼저 공부하고 국어는 나중에 해야지.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옛날하고는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어,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이게 내 대학 줄을 쥐고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국어를 이제 열심히 해야겠군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1년의 과정을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일단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심화 학습을 좀 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 찍거나 이런 친구들은 시간 단축 연습도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1년 내내 학교 시험 기간 빼고 1년 내내 가는 거야. 요거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1학년 때 국어 공부 많이 했나요? 안 했지? 여기서 말하는 국어 공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멀리 내다보고 수능을 내다보는 국어 공부를 여러분들 열심히 했나요?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어, 저학년 때는. 지금 이제 2학년이니까 2학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수험생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3이 아니에요. 고3이 수험생이 아니야. 고2부터 사실상 수험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지금 그 대학, 거기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3 때 가서 하겠다라는 건 너무 늦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 기간에는 내신 국어 공부를 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3학년 올라가서 하겠다가 아니라 2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하겠다라고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전반적인 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평가원 분석 강의죠. 그리고 어휘 강의, 국어 개념 입문 강의, 그리고 영역별 심화 개념 강의, 그리고 고난도에 대비하는 강의, 시간 단축 강의.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죠. 여기서 다른 선생님들 강의랑 다른 점들이 뭐가 있냐면은 개념 전용 강의가 따로 2학년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휘 강의가 준비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 단축, 인강에서 거의 유일한 강의죠. 이런 강의들. 여러분들이 사실상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해 놨다라는 게 선생님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각각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평가원 분석 강의,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어의 학습 체계를 잡아주는 강의입니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강의고 이런 거야. 선생님, 시는 주제, 소재,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외우는 거 아닌가요? 미친 거죠. 그게 내신에는 통용이 되지만 수능에는 시도 안 맥혀요.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땐 이런 체계로 한다. 소설을 공부할 땐 이런 체계로 한다. 이런 영역별 학습 체계를 잡아주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선생님, 첫 강의로 이걸 듣는 건가요? 이건 이제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만약에 저는 1학년 때 국어 개념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얘를 먼저 들으면 안 돼. 그런 친구들은 이걸 먼저 들어야 돼.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일단 어휘,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하루에 10분씩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짤막짤막한 어휘 강의를 찍어서 올려줄 건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받쳐줘야 여기 지문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많이 쌓고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분명히 시험지를 보면 한글이잖아. 그냥 한글을 읽어. 근데 머릿속에 내용이 안 들어와. 왜냐? 어휘력이 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강의를 만들어 놨겠어. 선생님이 수많은 현장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어휘 강의를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른다. 어휘력도 딸린다. 이런 친구들은 이 어휘 강의와 요 강의, 국어 개념 20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강의.
이 두 개의 강의를 먼저 동시 수강입니다. 어휘 강의와 국어 개념 강의를 동시 수강하고 그 다음에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국어 1등급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었고 어휘력 딸리지 않아요. 그리고 국어에 필요한 개념 학교 시험 공부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이미. 이런 친구들은 바로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의를 듣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심화 강의가 준비가 돼 있는데 4가지죠. 수능의 4가지 영역과 관련된 심화 강의를 다 준비해놨어요. 여기서 자, 이 독서와 정밀한 독서, 그 다음 깔끔한 문학 이 두 개의 강의는 공통 영역이죠. 공통 영역. 수능 국어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응시하게 돼 있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의는 필수 수강에 해당합니다. 이 강의들은 공통 영역이니까. 그런데 정확한 문법하고 간결한 화작 이쪽은 좀 다르죠. 정확한 문법이 뭐예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야. 그리고 간결한 화작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야. 이 두 과목이 선택 과목이잖아. 선택 과목. 그러면 신영균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정밀한 독서와 깔끔한 문학 이 강의는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도록 하시고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정확한 문법 강의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간결한 화작 강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영역별 심화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오게 돼요. 고난도 영역에 대한 대비. 요거는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2지만 고3 국어의 실력을 이미 완성하고 싶다. 미리 고3 수준의 강의까지 다 완성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가 고난도 대비 강의야. 나는 그냥 2학년 수준에 만족한다. 이런 친구들은 요 앞에서 끝내도 됩니다. 2학년 때까지는. 이 고난도 대비 강의는 3학년 올라와서 들어도 돼요. 나는 2학년 때 이미 1등급 또는 2등급이 나오고 3학년 수능 시험지를 풀어도 1등급을 받고 싶다. 그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고3 올라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 고난도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고전문학 10강 완성이라는 강의. 선생님, 제자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잘 하는데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고전 시가 원문, 예를 들면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거 있잖아. 원문 딱 보면 한문도 많고 옛날식 표기도 되게 많죠. 이걸 딱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가 고전문학 10강 완성. 즉 원문을 읽을 줄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최고난도 독서. 요즘 수능 시험 어디가 어렵게 나오죠? 비문학 파트가 어렵게 나오고 오답률도 비문학 쪽이 높죠. 그래서 최고난도 독서 강의. 이게 고난도 비문학 강의입니다. 이 강의 안에는 지금 대치동에서 유행하는 리트, 미트, 피트 법학능력 적성시험,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약학전문대학원 시험에 나오는 언어 추론 이해능력 평가 이런 진짜 어려운 지문들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최고난도 문법, 기본 문법이 아닌 고난도 문법을 완성하는 강의. 물론 이거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한정된 강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난도를 대비해서는 이런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3학년 실력을 미리 완성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강의까지 따라와도 좋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시간 단축 강의, 타임 어택. 시간이 공격한다 이거지. 시간 단축 비법과 관련된 강의. 여러분 선배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쌤 수강평에다 뭐라고 했냐면 이 강의 끝나고 적용을 했더니 최소 문제 푸는 시간이 15분 정도가 단축이 되더라. 그래서 기존에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 돌더라. 그 남는 시간에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어서 성적이 올라갔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BS를 포함한 모든 인강을 다 뒤져보세요. 시간 단축 비법과 관련된 강의는 신영균에게만 있습니다. 이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실전 연습은 요거예요. 신영균 모의고사 시리즈가 있는데 미리 말하겠습니다. 3학년 모의고사입니다. 2학년 전용 모의고사는 아니고 국어나 영어 과목은 학년의 경계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는 2학년 학생들한테 3학년 수능 시험지를 던져주면
잘 풀어요. 수학은 달라요. 3학년 때 배우는 수학을 안 배운 애한테 수학 시험지를 던져주면 못 풀어. 근데 국어나 영어 과목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이 모의고사 커리를 따라오면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형 모의고사. 보통 현장 학원이 아닌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인강은 그냥 숙제 나눠주고 나서 프린트해서 그냥 풀어봐 뭐 이런 식인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숙제한 거를 이렇게 캡처해갖고 올리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코멘트 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손글씨 자료까지 다 제공을 해요. 이 지문을 제대로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 각 문제들은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손글씨 자료까지 다 제공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풀어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모의고사예요. 현장하고 시스템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영균 모의고사 시리즈 시즌 1, 2, 3 파이널까지 있는데 욕심 있는 친구들은 파이널까지 다 따라와 보도록 하시고 나는 파이널은 3학년 올라가면 할 거고 시즌 1, 2, 3까지만 하겠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영균 모의고사 시리즈까지 따라오면 선생님 커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최소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점수는 무조건 오릅니다. 이거는 확신이에요. 현장 수강생들의 모든 성적들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선생님,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연히 오르겠죠.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많이 오를 거예요. 많이. 선생님 제자 중에서는 8등급이었던 친구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해서 수능에서 1개 틀린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의 수능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능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내신 국어 학습법까지 다 체계가 잡힐 거야. 내신 국어까지도 점수가 무조건 오를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약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가르치겠습니다. 선생님 똑똑하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선생님 강의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런 필수적인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 거 괜히 유식해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겠습니다. 세 번째, 추상적으로 수업하지 않을게요. 요즘 이제 애들이 이제 인강 같은 거, 국어 인강 특히 듣고 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수업 듣다 보니까 저 선생님이 똑똑한 건 알겠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해보려니까 적용이 안 되더라.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강의 듣는 거. 선생님은 절대로 추상적인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찝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자 적용할 때도 배운 대로 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가르칠 거예요. 추상적인 강의는 절대로 never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선생님 수업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이야 선생님이 이제 혼자서 지금 커리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현장감이 떨어지는 걸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의 모든 본 강의는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이 앞에 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현장감 있게 수업을 하고 그 강의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선생님 혼자서 막 쇼하듯이 이렇게 안 합니다. 모든 수업은 현장 강의로 제공하겠습니다. 수업 자체가 지루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들 앉아있어. 수업을 해. 내가 지루하게 수업하면 얘네들 다 자겠지. 그러면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은 더 졸리겠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 수강평 잘 봐요. 1강을 듣고 나면은 마지막 강까지 재밌어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수강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지루하게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5번째,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지만 수험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믿어도 돼요. 알겠죠? 이 방향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강의 목표. 내 수업을 듣는 내 새끼들은 수능에서 1000원 1등급을 받게 만들겠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최소한 선생님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잘 따라오면은 1등급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 그거 선생님이 꼭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커리큘럼은 여기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본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본강에서 봅시다.